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7월 들어서 드디어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나 싶었는데 좀 너무나 섣부른 안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점은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이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이렇게 상반기의 주도주들이 하반기 문턱에 들어서서 시험을 겪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매년 반복되는 통과 의례에 가깝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딱 시기에 맞게 메타라는 노이즈도 나타나줬고요. 낯선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강도가 너무 과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정반대편으로 도망쳤죠. AI가 묻어있지 않은 이 방산, 조선, 화장품, 중소형 건설주들,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반대편으로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상황에서의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계속해서 지수 상황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엄청난 변동성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89%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6.74% 양시장에서 이 매도 사이드카가 장 초반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삼전닉스 등 대형 반도체단의 하락이 더 강했죠. 코스피 200이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바로 보시죠. 우선 코스피입니다. 간밤에 메타발 노이즈의 8,000선 아래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장 직후에 낙폭을 늘려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지만 이게 7,700선까지 밀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100선까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 전일 저가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 결국에는 7,600선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900선에서 시작을 했었던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밀려나면서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에 이어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었고요. 900선을 결국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8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환율은 아직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역시나 외인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나란히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4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냈네요. 갈수록 다시 매도폭이 커지는 외인입니다. 특히나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오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간밤에 메타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 반도체단, 대형주단에 대한 센티가 외인 쪽에서 확실히 좀 단기적으로 안 좋아졌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매물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의 기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2조 원 이상 크게 팔아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개인이 이제 크게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후반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코스피 대형주 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좀 크게 날아올라주는 오늘 사간가를 연일 만들어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였는데요. 이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돌고 있죠. 지난주에는 반도체였고 어제는 전력 인프라, 오늘은 건설주, 그중에서도 중소형 건설주들이 잇따라서 20%, 30% 상한가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해지실 겁니다. 건설주가 수혜를 받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중소형 건설사가 더 올랐을까? 우선 시작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이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했었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막대한 투자입니다. 무려 800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충청권의 AI 인프라, 또 영남권의 피지컬 AI까지 이 지역 단위의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
건설을 하고 있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심의 호재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주가에 반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800조 원이 투자된데 이 기대감을 100% 바로 받아가는 거겠죠.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전국의 체인점보다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동네의 작은 가게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 가벼운 시가총액과 유동성이죠.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돈이 들어와도 주가가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이 급등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오는 개인의 매물들도 역시 무시를 못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형사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 가는 중소형주들 그중에 과연 누가 진짜일까? 바로 정답지 뒷판에서 보시죠. 자, 우선은요, 이번 상승의 출발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정책 기대감에 움직였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건설주는요, 상당 부분 이 수주가 매출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한이 걸립니다. 실제 착공도 이번 프로젝트 빨라야 하반기고요. 또 본격적인 토목 발주는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되려면 시한이 한참 남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건설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주와 매출, 이익 순서대로 움직이는 건설주, 이 과정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 총 3단계 정도의 이 시차를 두고 발생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회사를 봐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이 금호건설인데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바로 이 수주 잔고.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일감이 예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겠죠. 두 번째는 바로 현재 실적인데요. 예약만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 부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아지는 회사가 우상향하는 회사가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자, 반대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갖지만 수주 잔고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지금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사라지면 바로 이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테마성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전 판에서 이야기했었던 지역 연고가 바로 이 테마성 성격이 짙고요. 실제로 수주 잔고, 영업이익, 흑자가 찍히는 회사들이 펀더멘탈, 실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가 바로 금호건설이었죠. 덕분에 이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는데 우선은 첫 번째, 단기 테마성 성격도 완벽하게 충족을 하죠. 이 호남권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에 실체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26년 1분기 바로 직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이 30% 이상 일감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는 거죠. 현재 돈도 상당히 잘 벌고 있는데요.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단기에 돈이 몰리게 해주는 이 테마성과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펀더멘탈 이 두 가지 모두 세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금호건설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건설주의 이 랠리는 어디까지나 실적이 아닌 기대감 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를 보실 때에는 단순히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냐, 어느 지역에 기반을 뒀냐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늘고 있는지, 지금도 흑자를 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 진짜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큰 코 다치지 않는 법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건설주 외에도 오늘의 주요한 뉴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도체주 급락으로 코스피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은행주가 금리 인하 기대와 실적 모멘텀을 함께 갖춘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2분기 은행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을 약 7조 3천억 원으로 전망하며 핵심 이익 추가 개선에 따라 전분기 대비 9.7% 증가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2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하락 요인 발생 및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 위험 가중 자산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다 양원 실적 시현에 따른 단기 순이익 효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 환경이 그동안의 반도체 위주의 쏠림 현상에서 다소 벗어나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형성될 경우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홍콩 ELS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은행주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인 은행주들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금융주들 대체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KB금융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16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6% 넘게 오르며 10만 2,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현재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던 증권가의 분석에 간만에 동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현재 엔터 업종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단에 진입했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그간엔 AI에 집중된 수급 이슈 등으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며 일부 부진한 회사들 역시 하반기엔 높은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BTS의 사상 최대 실적 선반영 및 형만한 아우의 부재를 이유로 불과 4달 만에 섹터 주가가 40~50% 하락했다며 대부분의 종목이 역사적 저점 수준보다도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BTS 분배할 우려가 있는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해외 언론을 통해 발표된 누적 매출액 등을 봤을 때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높은 안정감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과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7% 넘게 오르면서 78,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4%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는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0.34% 내린 43,8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국내 업체의 의약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04억 3,800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41.9% 증가한 15억 581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실적의 증가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및 독소, 항독소 제품 중심의 생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며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 증가와 환자 투약 편의성을 높인 피하 주사 제형 수요의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증가 원인으론 국내 업체의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 증가와 위탁 개발 생산 경쟁력 확대가 꼽혔으며 독소, 항독소 제품의 성장은 보툴리눔 톡신, 일면 보톡스 제제 생산액이 17.2%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물 소재 부품 기업 대동금속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동금속은 산업기계 및 자동차용 주물을 넘어 조선과 발전기, 반도체 장비용 정밀 주조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고부가 가치 주물의 수주 확대, 첨단 소재 사업화와 제조 AX, ESG 경영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주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사업을 확대해 2030년 매출 2,4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PBR 2배와 PER 10배를 기업 가치 목표로 제시하고 단기 순이익의 20%를 배당하는 주주 환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성과 주주 가치를 함께 높여 중장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 대동금속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동금속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결국 장막판 2.42% 내린 3,42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또 팔았다. 문제는 규모보다 이유다. 2일 외국인은 개장 초부터 3조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했다. 코스피는 장중 7,8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1,555원을 넘어섰다. 배경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다. 마이크론이 10% 넘게 떨어졌고 AMD와 인텔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았다. 환율 상승도 외국인 매도를 자극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해외 투자자는 환차손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이번 하락이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때문이라기보다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수급 충격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주 반등과 외국인 매수 전환 여부가 국내 증시의 단기 반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이틀 내내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대형주에 또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7,70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삼성전자는 9.06%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 보여주면서 거의 1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3.09%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도 2.67%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AI 서버형 MLCC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주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오늘은 강하게 물량들이 철회가 됐고요. 그중에서 이 전고체 장비주들은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진이 최근에 이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도 2.51%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기습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6.56%, 에코프로 7.5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단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6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소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의료 쪽도 잘 움직였고요. 여기에다가 화장품과 엔터주들도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영업무역과 영업무역홀딩스에 대해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이 11.46%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무역홀딩스도 8.7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어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영업무역의 실적에 대해서 매우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2%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 쪽인데 NH투자증권은 약간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의료 업종이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의 이 실적이라든가 이 흐름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8.27%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도 7%대, 미스트홀딩스도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와 의료업종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간만에 반등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하는데 빅뱅이라든가 BTS의 투어 일정도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면서
SM이 6.565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AU 브랜즈도 6.85%, 안트로젠도 5.2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중국 자본에 넘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19.0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스앤미디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칩스앤미디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실제로 이 IP를 원래 기존 고객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협업이 강화됐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번졌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8조 3,16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대로 개인은 99조 원 넘게 사들였다. 개미는 샀지만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시장 흐름이 정반대로 갈렸다. 특히 지난달 29일 매도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합쳐 7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이는 이날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의 92%를 차지했다. 그 여파로 외국인 보유율도 밀렸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47%로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경에는 차익 실현과 환율 부담이 있었다. 코스피가 상반기에 급등하자 리밸런싱 압력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오르며 환차손 우려도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1,58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다니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솔직히 성함을 처음 듣고 가다니엘 파트너님이요? 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혹시 어디 가시세요? 네, 성가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주 또, 가시죠. 네. 우리나라에 또 가시라는 성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성함을 한번 들으면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또 잊지 못할 만한 장세가 연출이 됐죠. 이 간밤에 메타의 그 이슈를 그대로 좀 받아오면서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확실히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네. 이유를 가지고 와서라도 지금 시장을 덜고 싶어하는 세력들의 의지가 보였는데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의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바이오 쪽 그리고 금융 쪽에서의 시장에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주요 픽 종목들 같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일 또 같이 봐야 될 종목들까지 제가 오늘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재밌네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 AI 반대편 쪽으로 돈이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좀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밤사이에 이제 반도체 단이 굉장히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센티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까지 좀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 좀 약간 이제 반대쪽으로 순환매, 특히나 테마주가 약간 좀 난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됐는데 오늘장 특징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오늘 굉장히 상한가 간 기업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많았어요. 제가 방금 브리핑도 이 메타 할까 중소형 건설주 할까 하다가 이 후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능 기업이 상한가를 갔네요. 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번에 정책 관련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수혜를 받고 함께 움직인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공장만 지으면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반도체 공장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생활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시세를 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장과 연결되는 배후 인프라와 기초 토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또 숨은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자리 안에서 우리가 가격을 띄울 수 있는 네. 좀 가벼운 종목이 없을까? 체급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시더라도 세력들이 입장할 때마다 네. 강하게 뛰어 올렸던 종목이었던 것만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함께 뛰어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기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롬바이오가 나왔습니다. 프롬바이오 갑자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 프롬바이오 뭐 이게 건기식 관련주인데 수출입 데이터 영향이 있었나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움직인 건가요? 네, 같이 움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원했던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 뉴스로 움직였죠. 그리고 그쵸? 앞전에 있었던 우리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연설로 인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하나의 리스크와 하나의 뉴스에도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낙폭과돼 있었고 그쵸. 그리고 2분기에 있을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또 7월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책 자금에 대한 지금 현재 국민성장펀드의 대표적인 품목들, 테마군들 중에서 바이오가 속해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와 함께 지금 금리 인하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 기대된 만큼의 프롬바이오가 오늘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평가 수혜주로 좀 떠오르면서 이번에 프롬바이오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좀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프롬바이오의 대표인 심태인 대표가 28만 주를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오. 하게 되면서 내 회사에 있는 내 주식을 산다는 것은요. 기타 법인이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금 바닥에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롬바이오의 이런 대표에 대한 의지와 함께 오늘 주가로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프롬바이오도 살펴봤는데 이제 세 번째 특징주를 보니까 오늘은 완전 다 각계 격파입니다. 위메이드맥스 게임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명확한 종목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위메드맥스가 계속된 이런 매각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자로 해서 이 장전에 매각에 대한 확정이 됐거든요. 네, 9,200억 가량에 대한 매각이 확정이 되고 그 매각에 대한 가치를 봤더니 그 전에 있었던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매각된 이 가치를 봤더니 6만 8천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거래대가 되고 있는 이 2.5배에서 3배가량 지금 뛰고 그것의 값어치를 주고 이 사람들은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인즉슨 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값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네오펄스가 중국의 투자 기업인데요. 이 네. 기업이 또 새로운 대주주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과 그리고 AI 게임 산업 안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 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네. 오늘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럼 살짝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제 오늘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좀 가볍고 이제 거래량 적고 이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테마성 단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너무나 바닥에서 터진 호재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전에 뜬 호재들이나 네. 장전에 뜬 악재들은요. 갭을 띄운 다음에 거의 29% 뭐 하한가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장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겠다. 시장에 대한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는데요. 단기 재료 소멸이에요. 근데 단기 재료 소멸이 바닥에서 출현했다?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실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치예요. 시장에서는 가치, 이 매각에 대한 한 주당에 대한 가치가 6만 8천 원인데 3만 원 상한가 뛰어왔더니 2만 원대로 다시 밀었네? 라는 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게임 산업 안에서 지금 이런 대표적인 AI 산업군 안에서의 게임 확실한 재료 살아있고 그렇죠. 투자까지
9천억을 한 번에 또 결제할 수 있는 중국이 끼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중장기로도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 게임주들이 뭐 NC도 그렇고 참 이 이슈에 비해서 별로 못 간다. 이 점이 참 아쉬웠는데 뭐 전력 설비가 그러다가 확 이번에 가졌죠. 마찬가지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메가 프로젝트 후속 수혜주 계속해서 지난 6월 29일을 기점으로 메가 프로젝트 관련 밸류 체인 안에서만 돈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뭐 전력 설비, 에너지, 또 오늘은 건설주들까지 앞으로 그 뒤를 이을 다음 섹터는 누가 될지 차기 주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이번 주 금요일 이 미국 뉴욕 증시 휴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지 자세하게 챙겨보시죠. 네, 내일장 첫 번째 키워드, 이 메가 프로젝트 후속 수혜주 보도록 할게요. 이미 좀 굵직굵직하게 뭐 피지컬 AI, 그다음에 뭐 전력, 에너지, 건설 나올 거는 다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에서 돈이 흘러왔다가 그다음에 전기 전력을 흘러갔다가 다시 또 건설 쪽으로 돌아가는 네. 이런 순환매 형식의 이런 계속적인 이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순환매는 사실 주가는 영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테마는 없습니다. 영원한 건 네, 절대 없어. 영원한 네.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곳에서는 분명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차익 실현이라는 게 나온 것이고요. 과열이 있으면 또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동합니다. 차익 실현과 함께 수익 실현이 연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시장이 지금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 순으로 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많이 올랐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또 돈이 이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돈과 실적,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로 확실히 지금 게임업계도 그렇고 건설업계도 계속적으로 뉴스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2분기 우리가 7월에 있을 실적 발표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돈이 찍힌 이런 기업들과 이런 테마군들이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도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은행주들 또 잘 맞습니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 은행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화장품 수출업계도 바이오 건강기능 업종에서도 이번에 40% 시켰거든요. 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도 지금 증명하고 있듯이 저는 반도체에서 실적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고요. 실제로 또 AI에서는 내부 또 소비재들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 시장의 순환매의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또 공개할 종목들도 여기에 네. 있는 것만큼 우리가 또 유입되는 방향성을 통해서 돈의 흐름과 함께 이런 종목들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제 하루는 반도체에 또 쏠렸다가 하루는 좀 이제 순환매 돌았다가 또 쏠렸다가 순환매 돌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날들이 더 늘어날까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제가 7월에는 실적에 나오는 이 흐름 데이터와 함께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너무 올라갔어요. 사실 우리가 2분기 데이터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린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계산하기가 벅차더라고요. 네, 2분기에만 99%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99%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240%가 올랐고요. 미국장이죠. 그리고 국장에서는 SK하이닉스도 200% 이상, 220% 이상이 2분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달렸으면은 차량도 식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그럼 돈이 흘러가는 곳이 순환매 장세가 어딘가 봤더니 정책 자금과 함께 실적이 찍히는 종목, 그럼 우리가 좀 도장을 찍는 거예요.
K 인증을 찍고 네. 이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 테마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겠구나. 해지성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와 함께 건설 그리고 실적 지키는 KB금융 그리고 뭐 신한지주 뭐 등등 이런 지주 회사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아, 제약바이오가 해치성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그러면 요새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반도체가 가는 와중에 또 제약바이오가 막 사상 최고치 가는 거 특히 뉴욕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약간 해치성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저는 해지성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사실 저는 추가적인 여력이 있고 지금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쉬어갈 때 누군가는 앞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앞질러 가서 또 순환하는 돈의 흐름들과 돈의 테마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쉬지 않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그것도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쉴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이 장 안에서도 같이 쉬어가면서 앉으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도시락 같이 까고 우리가 이 안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서로 도시락도 나누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저는 우리 자산을 지키는 건 먼저 좀 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가 좀 많이 쉬어간다고 해도 이 그동안의 포모성으로 만들어졌던 수급 쏠림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마냥 맞습니다. 그냥 막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혈입도 돌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당장 이제 내일 밤에 개장되는 뉴욕 증시가 쉰다는 말이죠. 관전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확실히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을 상징적으로 기념한 날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자유와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이런 대표적인 국가의 기념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휴입니다. 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연휴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항상 걱정이었던 거는 미국장에서 흔들렸을 때 네.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메타의 이슈로 걱정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선물 매매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매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매매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휴가 있었을 때 하루 좀 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매매가 약해진 만큼 우리는 지금 국장 안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네, AI라든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던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ESS 관련해서 차익 실현 이후의 움직임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는 또 누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지, 누가 또 주도주가 될 상인가 살펴봐야겠죠. 딱 보면 아나요? 네. 좋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유의 깊게 봐야겠죠. 이 뉴욕 증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가 궁금한 건데 이 메타 보니까 이제 골자는 그거잖아요. 아니 너네가 그렇게 사업 벌릴 정도로 컴퓨팅 용량이 남아돈다면서 이거 지금 AI 수요가 그만큼 빡빡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기 노이즈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저는 단기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요? 네, 메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재료가 다른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재료가 부품, 기기에 그렇죠. 대한 네. HBM 산업입니다. 그리고 D램과 이런 랜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HBM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테마는 중국에 대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은 이제 그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메타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핑계예요. 아, 명분대기였다. 명분대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이 AI 산업 안에서 HBM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네. 설비 투자를 통해서 더 늘리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테마 속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차익 실현할 그런 원인이 필요한 거지. 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시장에 던지면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되냐? 조정에 대한 시작이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휴게소 한번 들리자라는 저는 그런 이슈들로 보기 때문에 네. 메타에서 그렇게 움직여봤자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GPU가 예전만큼 뭐 안 필요하다, 비용 절감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기 노이즈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단기 노이즈죠. 지금 시장 정말 단호하시네요. 네.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은 사실 닫혀 있죠. 그쵸.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가 발을 뛰고 젠슨왕이 지금 GPU에 대해서 계속 발로 뛰면서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GPU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GPU가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CPU 쓰다 GPU로 넘어왔죠. 네. GPU가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 전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GPU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AI 산업 안에서 필요하고 있는 부분들 병목 형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과 같이 애플과 같이. 애플과 같이 우리 중국 거 네. 장식 메모리 쓰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던진 것만큼 이미 2023년도, 2022년도에 있었던 메모리에 대한 이 원인이었어요. 그때도 안 해줬어요. 미국 그죠. 처음 나온 정부에서. 이슈가 아니죠. 네.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줄까요? 저는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시장들은 AI 산업 네. 안에서 계속적으로 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겠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최근에 갔던 것도 사실상 농수산물에 대한 전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농수산물 쪽에서의 이 흐름들을 풀어준 거지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노이즈가 없습니다. 아, 역시 다 그 트럼프에게는 계획이 있었군요. 설계가 있었군요. 굉장히 MBTI가 J인가 봅니다. 네. 자,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애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애플이 이제 오늘 새롭게 또 나왔잖아요. 중국 쪽이랑 이 창신 메모리랑 양쯔 메모리랑 뭐 지금 메모리 구매 관련해서 협상 중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거 내수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텐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판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 좀 깊게 보시면은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에 대한 메모리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쌀 줄 알고 갔는데 네. 우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받을 거다. 네, AI 산업 안에서 똑같이 그 나가는 병목 형상 때문에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근데 중국의 칩과 이 메모리를 봤더니 전력에 대한 소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유명했죠, 옛날부터. 네, 그게 그 이유가 나노 기술의 차이예요, 사실. 기술력 차이 때문에 왜 하이닉스가 TSMC랑 손잡고 나노 기술력을 대입해서 패키징까지 맡기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대한 기능성의 문제예요. 사실 이 기술력을 따라오려면은 TSMC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요. 네.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성능을 봤더니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러지만 네. 삼성전자보다도 기술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TSMC가 1등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기술력이 이쪽에 더 좋아요. SK 안에서 더 좋아요. 그리고 썼더니 이런 전력 효율뿐만 아니라 수율도 하이닉스가 더 좋네. 가격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죠. 아, 좋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저의 이 의문점들을 해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메타발 이슈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이 전거래일에서 뉴욕 증시에서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팔란티어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AI가 끝나는 AI 종말을 우려하는 시장 반응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지나치게 좀 메모리에 쏠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단기 노이즈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볼지 다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는 장중에도 파트너님 도움을 받고 싶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화면 하단 참조하셔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밤은 9시입니다. 특히나 이 미장 개장 직전에 또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하시는 분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 9시 시간 비워두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최근 이 이데일리온 파트너들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이 오늘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첫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또 강력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순환매가 중요하다.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브레이크가 좀 걸렸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돈의 흐름이 가는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쉬어가지만 이 전력 사이클 그리고 전력기기 이후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지금 뭐 반도체, GPI, 전력기기 그렇죠.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또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자동차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럼 뭐가 발생이 될까요? 열이 발생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이 납니다. 네.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마시거나 잠시 그늘에 처진 그곳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열이에요. 네. 열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폭발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열기를 통해서 원래 뽑아내야 될 성능만큼 못 뽑아낼 때가 많아요. 그 열기를 식히느라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열기를 좀 식힐 만한 전력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지금 이 AI 시장 안에서 그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까지도 모든 고민이 바로 열기였습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액침 냉각과 순핵식 냉각, 데이터 센터에 대한 냉각 솔루션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냉각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장 안에서는 이 기업이 먼저 사실상 앞에 움직였던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못 간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다. 큰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조금만 더 세부적인 힌트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열 관리를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열 관리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ESS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우리가 열을 식힐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쟁력 네.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 기업인 만큼 제가 이번에 뽑은 히든 종목은 네. 이제 열 관리, 액침 냉각 그리고 식힐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이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께서는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좀 어떻게 이 종목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 자동차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였을 때 순환매가 들어왔었던 종목, 이게 힌트가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열 관리를 했었던 종목인 만큼 열 관리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산업군 안에서 이 테마주들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네. 오늘 시장이 확실히 힘들었는데 오늘 시장 꼬리 말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강하다, 증시에 강했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을 실리면서 바닥에서 받아줬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종목명을 끌어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바로 이 히든 종목 어떤 친구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대응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셔도 마찬가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매일 밤 9시에 있는 이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까지 같이 대응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는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저희 마켓이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참 말 많고 탈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한 주간은 이런 장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네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애프터마켓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